우리나라 재난관리의 기본은 재난 및 안전관리법, 줄여서 재난안전법입니다. 이거 말고 뭐 자연재해대책법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수업 시간에 한번 얘기했던 중대재해처벌법도 있고, 시설물 안전에 관한 특별법, 시특법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기본법이에요. 기본법. 그 재난이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나눠서 자연재난은 태풍, 홍수, 호우, 지진, 가뭄 이런 것들 자연현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재해를 자연재난으로 해놓고 사회재난, 사람에 의한 재난인데 자연과 달리 뭐 보통 영어로는 이게 휴먼 코즈든가 이럴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사람에 의해 생기는 재난인데 화재, 붕괴, 폭발, 교통 이렇게 쭉 저기가 돼 있죠. 여기에 지금 압사가 빠져 있다 이런 소리예요. 재난에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이 재난 대응에 하나 좀 큰 문제가 하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냐 하면 조직 체계를 갖다 보면 지금 행안부가 이번에 재난안전 총괄로 이 법에 돼 있기 때문에 행안부가 재난안전 총괄로 돼 있기 때문에 기타 다른 기관에 뭐 국토부라든지 고용노동부라든지 환경부라든지 이런 다른 기관에 부처에 관련이 안 되는 거는 여기가 주무부처니까 여기 주무부처의 책임이죠. 그래서 지금 행안부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자꾸 그렇게 이제 언론에서도 얘기를 하고 국민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예. 그러니까 행안부도 해가 이번 국정조사에서 좀 이제 대상이 돼서 조사를 갖다 받는 이유가 행정안전부가 재난안전을 총괄하도록 법에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요거는 요쪽 거는 방사능 이제 어, 원자력이랑 관련된 것에 사고가 났을 때는 주관기관이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돼서 이쪽 거는 빠지는데 요건 별도로 돼 있는데 그 외에 다른 재난들은 어떻게 지금 돼 있느냐 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있고 글씨가 좀 작게 돼 있는데 본부장이 국무총리예요. 중대본 하는데 중대본이 본부장이 국무총리예요. 그리고 차장이 이거 국민안전처장관으로 되는데 지금 행안부 장관이지. 행안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인데 또 본부장이 행정안전부 장관이 됐을 때는 밑에 이제 차관이 이거를 담당을 해요. 그런데 이 중대본이 있고 밑에 사고수습본부가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요. 이 위에 대통령이 있어요. 대통령이. 대통령이 있는데 이제 과거엔 청와대 지금 대통령실인데 대통령실에 위기관리센터라는 게 있고 대통령실에 위기관리센터라는 게 있고 중앙재해대책본부가 있는데 위기관리센터는 여러분들 그 북한에서 뭐 핵을 쏜다 미사일을 쏜다 그러면은 대통령이 방카에 이렇게 집합 대통령이 거기서 이렇게 무슨 회의를 주관한다. 그게 이제 위기관리센터거든요. 그런데 이 시스템을 갖다 보면 지금도 똑같은데 지휘랑 보고는 하부기관을 지휘하는 것은 중대본의 책임으로 권한과 책임으로 돼 있다고. 중앙대책본부의 권한과 책임이에요. 하부기관을 유관부처 기관 뭐 등등 하부기관을 전부 다 지휘하고 보고를 받는 거는 중대본이에요. 그리고 이 빨간색 점선은 뭐냐면 상황 전파만 하면 돼. 우리나라 현재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재난이 일어나면 중대본이 책임을 지고 사고를 지휘를 하는데 청와대 대통령 지금 청와대가 아니라 대통령실은 거기다 상황만 전파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보고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법상 현재 시스템이에요. 법상 시스템.
근데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알고 있어요? 이렇게 알고 있습니까? 법에 이렇게 명문화가 돼 있는데 이 법대로 알고 있지를 않고 언론에서 매번 재난이 일어나면 뭐서부터 챙겨요? 대통령이 동선이 어떻게 됐느냐, 대통령이 뭐 했느냐, 이걸 챙긴다. 대통령이 뭐 했지?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때 뭘 했지? 7시간 어디 가서 있었어? 세월호 때 중대본의 사진을 보면 그때 이게 중대본 모습이에요. 뉴스에서 나온 중대본 모습인데 중대본에 아까 본부장이 격상되면 어디까지라 그랬어요? 국무총리가 본부장이 되는 거야. 여기에 국무총리가 있었어야 되는데 이 장관도 아니고 차관이 본부장 자리에 있어요. 차관이. 세월호 때 중대본의 본부장을 차관이 했다고. 차관이 전화통 붙잡고 있어요. 네, 전화통 붙잡고서 지휘를 지금 차관이 쭉 모여 앉아서 지금 밑에 사람들이 차관이 본부장 위치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차관이 보고를 받고 있고 차관이 지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아까 이 시스템 우리가 지금 이 시스템하고는 많이 다른 거지. 이 시스템하고 지금 보면 이 시스템에서 보면은 여기 국무총리 또는 장관인데 차관이 지휘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 현재까지. 관심이 없는 거지. 일반 언론이나 국민은. 근데 잘 보면 그때 당시에 세월호 때 정부가 세월호를 보는 시각은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장관이 본부장을 하거나 국무총리가 본부장을 할 만큼 중대사고로 초반에 파악을 못했던 거예요. 그렇게 보일 수 있다고, 이거로 봐서는. 만약에 이게 아주 무진장 중대한 사고가 일어났다. 이렇게 판단을 했으면 아까 저 자리에 총리가 가서 앉아 있어야 되는 거지. 일단은. 중대본에. 근데 여기 지금 본부장을 차관을 앉혀놓고 장관은 어디 행사장가에서 있었어. 행사장. 국무총리도 딴 거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차관이 총괄했었다고. 대통령은 우리 알다시피 7시간 동안. 대통령은 근데 상황 전파만 받지 엄격하게 얘기해서는 대통령은 이거를 지휘하는 권한과 책임이 여기 부여되어 있질 않아요. 근데 대통령이 공격을 받았잖아. 대통령 공격 7시간 동안 어디 가서 있었느냐 이렇게 공격을 받았잖아요. 지금도 똑같거든. 대통령이 뭘 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데 법적으로만 봐서는 지금 이런 상태고 매뉴얼에 이게 아니고 훈령에 따른 위기관 청와대 그때 당시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라는 게 있는 그 지금 아까 되겠죠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이럴 때 열리는 위기관리센터라는 게 있는데 그게 청와대 안에 있는 빵카인데 그 위기관리센터를 규정하고 있는 거는 이 재난안전법이 아니고 국가안보랑 관련된 안보랑 관련된 법에 대통령 훈령으로 여기 위기관리센터를 규정을 하고 위기관리센터가 경우에 따라서는 지휘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위기 상황이다라고 보면 국가 위기 상황이다라고 봤을 때. 그럼 한번 봅시다. 세월호가 국가 위기 상황인가요? 이번에 이태원에서 참사가 일어난 게 국가 위기 상황이냐? 이건 해석이 다를 수 있어요. 국가 위기 상황인 거는 안보상의 위기일 때를 얘기를 할 때가 많은 거거든요. 안보상의 문제는 아닐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그게 그거로 해서 위기관리센터가 여기를 지휘를 하는 거는 안 맞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좀 우리 시스템이 지금 이원화돼 있어서 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렇게 되면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사진 세월호 때 사진을 갖다 보면
지금 차관이 돼서 현장에다 전화를 하고 상황을 파악을 하려고 지금 전화를 하고 뭐 막 애를 쓰고 있는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청와대에서 현장에다 전화를 해. 위기관리센터에서 나 청와대 관계자가 현장에다 전화를 하면 어떤 현상이 생겨요? 현장은 여기보다는 여기가 상급 부서잖아요. 행정으로 봐서 여기 힘이 센 부서잖아. 다 이쪽으로 쏠리지. 모든 대응이 다 청와대, 그러니까 그때 당시 청와대, 지금 대통령실에 대해서 집중할 수밖에 없고, 이쪽은 중앙재난안전대책 중대본은 사실상 무력화되는 상황에 놓여요. 이게 우리 지금 현재 시스템에 큰 구멍이다. 실제로 세월호 때 이 대통령실에 있는 그 분 한 분이 현장 지휘소에 이 현장 지휘소에다가 계속 현장 동영상을 내놓으라고 전화를 해가지고 현장을 거의 무력화시켜 버린다. 그 이제 대통령한테 보고할 동영상을 달라는 건데, 사실을 보면 그때 뭐 YTN이나 이런 뭐 하여간 텔레비에서 계속 중계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무슨 동영상을 달라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동영상 계속 보내라 전화해가지고 현장 지휘소를 다른 지휘를 못할 정도로 무력화시키는 짓을 하는데, 이게 바뀌질 않았어요. 바뀌질 않았어요. 이게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이걸 바꾼다고 그랬었는데, 공약으로 걸었는데 안 바꿨어요. 그대로 있어. 제가 그래서 칼럼을 두 번이나 썼어요. 이 문재인 정권 때 제가 이거 바꾸라고 공약한 대로 바꾸라고 칼럼을 두 번이나 썼는데 안 바꿨어. 지금도 안 바뀌고 있어. 이게 이렇게 되면은 중앙재해대책본부는 지금도 잘 보면 이태원 참사난 다음에 중앙재해대책본부가 뭐를 막 주관하는 게 텔레비에 나오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 회의 주관하고 거기에 총리가 배석해 있고 행안부 장관이 배석해 있는 그림이 자꾸 텔레비에 방송으로 뉴스에 나오는 이유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대통령이 뭘 해주길 바라고 있는데, 이런 국가적인 참사가 일어나면은 뭔가를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법으로는 국무총리가 총대장을 하게 돼 있다. 국민들은 자꾸 대통령을 쳐다보는데 법으로는 국무총리가 돼 있어요. 국무총리가 아무리 저 회의를 주관하려고 해도 힘이 실리질 않는 거예요. 힘이 실리질 않아. 이거를 저는 빨리 고쳐야 된다. 이거를 빨리 고쳐야 된다. 그러면 비교를 해봅시다, 이거. 비교를 해보면, 일본의 상황을 한번 비교를 해보자. 일본의 상황. 일본도 우리랑 같이 비슷하게 재해대책 기본법이라는 게 기본법이 있어요. 이 재해대책 기본법이 있고, 59년도에 이세환 태풍이라는 거, 이 5천 명이 넘는 사람이 죽은 이 법을 계기로 해서 재해대책법을, 이 기본법을 갖다 만들었는데, 약간 일본 글씨로 돼 있지만 이제 국가 레벨 도도부 편, 우리 시도, 예, 그러니까 광역시도죠. 광역시 레벨 정도고, 이거 시군구 레벨, 주민 레벨 이렇게 해서 지금 대책을 갖다 마련하는데, 여기도 우리랑 같이 우리 행안부에 해당되는 게 일본에서 내각부인데요. 내각부가 방재 업무를 총괄합니다. 이거를 얘기를 들어보면 이 행안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예산권을 지고 있는데, 뭐 예산권 조직 뭐 이런 것들 힘을 갖고 있는데, 여기가 하질 않으면 지자체가 말을 안 듣는다 이런 거. 말을 잘 안 들어서 어느 데나 이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데서 이 재난 업무를 총괄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건데, 일본도 똑같다. 내각부가 방재 업무를 총괄하는데, 내각의 관방이라고 장관이 있는데 그 장관과 별도로
특명 담당 대신, 그러니까 방재 담당 장관이 따로 있어요. 우리 이게 약간 특징이 좀 있더라고. 우리는 지금 장관 밑에, 행안부 장관 밑에 본부장이 차관급으로 있어요. 그 재난관리본부장이라는 사람이 차관으로, 옛날에 이차관이, 이차관이 재난관리본부장으로 차관급으로 해서 지금 있는데 여기는 장관급으로 해놨어요. 왜 그러냐 하면 차관이 다른 부서 장관을 지휘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장관급으로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으로 별도의 방재 담당 장관이 또 있다. 관방장관 말고. 그리고 중앙방재회의, 우리도 이거 똑같은 회의가 이름은 조금 다르지만 있는데 이게 이제 뭐냐 하면 여기는 우리랑 달리 이게 일원화가 돼 있다고. 우리는 아까 두 개로 나뉘어져 있었잖아요. 그게 좀 차이가 있는데 이게 일원화가 돼 있는 게 이제 요 앞에 요것들을 설명을 요거로 그냥 하면은 요거로 하면 우리로 얘기하면 대통령실에 대통령실에 위기관리센터가 있는데 얘네도 총리 이 관저에 위기관리센터가 있어요. 이 총리 관저에 위기관리센터가 우리랑 똑같이 있어요. 그 위기관리센터에 위기관리감이라고 있어요. 위기관리감. 한 일곱 공무원, 우리로 얘기하면 일곱 공무원 정도 되는 사람인데요. 위기관리감이 있고, 우리도 위기관리센터장이 있어. 그러니까 비슷해요. 위기관리감이 있는데, 이 사람은 국방은 안 하고, 우리는 지금 대통령실의 위기관리센터장이 국방을 위주로 하는 사람이고요. 일본은 국방은 담당을 안 하고 내각 위기관리감이 민간 이 국방 문제가 아닌 재난을 담당을 하는데 이 내각 위기관리감이 어떤 사태가 발생이 되면 상황이 발생하면 국방에 대한 거를 빼놓고는 이 사람이 재난이 발생을 하면 바로 일차적인 판단을 여기서 해요. 그러니까 재난이 일어나면 대통령실에 있는 위기관리센터에 있는 재난 담당이 국방 담당이 아니라 재난 담당 센터장이 일차적인 판단을 하면서 관련 부처 공무원들을 집합을 시켜요. 그게 요 긴급 참집팀이에요. 긴급 참집팀. 참집이라는 게 참여해서 모인다. 그러니까 집합을 바로 시키는 거야. 해당 그 공무원급들을 국장급 공무원들을 전부 다 바로 집합 이래가지고 총리관제 위기관리센터에 바로 모이게끔 해놨어. 근데 이게 가능한 게 일본은 총리관제 옆에 정보기관이 다 이렇게 같이 모여 있거든. 그래서 집합 해가지고는 거기서 1차 회의를 하는 거예요. 1차 회의를 해가지고 역할을 나눠. 재난 크기에 따라서 재난의 규모, 성격에 따라서 재해대책본부를 두 가지로 구별하는 거예요. 총리가 본부장이 되는 총리관저에 있는 위기관리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재해대책본부를 꾸릴 건지 운영할 건지 아니면 우리로 얘기하면은 행안부에 있는 내각부에 설치되어 있는 상황실에서 행안부 장관이 본부장이 되는 비상재해대책본부를 꾸릴 건지 이거를 요 선수가 결정을 해줘요. 여기서 딱 보고서 그 가름마를 딱 타준다고. 그러니까 이 재난 상황을 딱 파악을 바로 해가지고 이거는 총리실에서 총괄한다. 이 총리가 대장을 한다. 총리가 본부장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대통령이 본부장을 한다. 대통령이 직접 관할한다. 이 사고는 이 재난은 아니면 이거는 행안부 장관 네가 본부장을 해. 아니면 뭐 총리가 해. 우리나라로 이거 총리가 해. 이 둘 중에 하나로 결정을 여기서 바로 해준다고요. 그리고 설령 이 행안부 장관, 방재 담당 대신이 우리로 얘기한 행안부 장관에 있는 이 사람이 본부장을 하더라도 총리의 역할을 바로 총리가 국민들한테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여기서 결정을 딱 해서
총리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줍니다. 우리랑 차이가 있는 거지. 이건 어떻게 돼 있어요? 이원화돼 있는 게 아니라 일원화돼 있는 거예요. 일원. 그 재난이 생기면 우리는 중앙재해대책본부랑 위기관리센터가 두 군데가 동시에 움직이는데 법으로는 중앙재해대책본부가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대통령실의 위기관리센터가 힘이 더 세니까 그쪽이 주가 되는 것처럼 돼 있다고. 그쪽이 주인 것처럼. 그리고 모든 거를 다 위기관리센터가 하는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뭐 전에 보면 화재가 난 것도 위기관리센터에서 보고를 받고서 지휘를 하는 모습이 나오고 그래요. 법으로는 중대본이 해야 되는데 중대본은 쑥 빠져 있고 청와대 위기관리센터가 부각이 돼요. 조그만 사고까지, 조그만 재난까지. 근데 여기는 초반에 총리가 재난이 처음 나타났을 때 총리가 어떤 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내놔라. 그런 역할을 해주고서는 실무 수습 복구는 전부 다 뭐 행안부 장관이 해. 이렇게 딱 가르마를 바로 타준다고요. 혼선이 없죠. 근데 그 총리가 그동안에 이 총리가 직접 이 관저대책실에서 이 관저에서 직접 이 상황을 갖다가 보고를 받고 운영을 한 거는 동일본 대지진밖에 없어요. 동일본 대지진 이거 우리 아시다시피 이 어마어마한 이 사고가 2011년도에 났었는데 그 정도의 지진에서만 긴급재해대책본부가 딱 한 번 설치가 돼요. 그 규모가 이 정도 돼야 총리가 직접 본부장을 하고 왜 그러겠어요? 이게 왜 이렇게 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거의 국가 수준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재난대책본부의 재해대책본부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거거든. 광역응원체. 어느 특정 지역의 지자체 혼자서는 대응이 안 된다. 그러면 주변에 아니면 정부, 국가에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가용 자원들을 다 동원해서 거기다 지원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생길 때 그때 힘 있는 사람이 지휘를 해야 되거든요. 행안부 장관의 힘으로 안 된다. 대통령이 직접 지휘를 하겠다. 이런 거예요. 직접 내가 지휘를 해서 책임지고 다 동원하겠다. 이런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사고가 동일본 대지진이 났을 때는 어마어마한 사고가 터지니까 총리가 직접, 우리로 얘기하면 대통령이 직접 지휘를 해가지고 국가적인 대응을 하도록 유도를 한 거고, 그거보다 작은 규모에서는, 요 구마모토는 그거보다 작은 규모였었는데, 요 때는 처음에 관제대책실에다가 설치를 했다가 총리가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26분의 사고가 생겼는데 10분 만에 잘 보시면 10분 만에 총리가 이런 메시지를 줘요. 조속하게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지자체와 협조해서 재응급대책에 전력을 하고 국민의 피난 피해 정보를 적시에 제공해라. 거의 원론적인 수준의 메시지를 언론에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1시간도 안 지나서 내각부로 넘겨요. 내각부로 넘긴다. 행안부, 우리를 행안부에서 본부 차려서 이제 니네들이 대응해. 이렇게 넘긴다. 총리는 직접 하는 건 이 정도. 근데 우리는 지금 보세요. 크고 작은 어떤 거든지 전부 다 위기관리센터 청와대를 향해서 언론에서 뭐 했느냐, 대통령이 뭐 했느냐 이렇게 생기거든. 이거를 안 해서 그래. 초반에 바로 10분 만에 나타나잖아요. 총리가 언론에 10분 만에 나타나서 내가 이 상황을 장악하고 있다, 파악하고 있다. 이거를 국민한테 딱 줘서 국민이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메시지를 준단 말이지. 이 역할은 중요하다고 봐요. 이걸 하고 난 다음에 실질적인 대응은 니네가 해, 밑에서 해. 그 애로사항 있으면 내가 지원할게. 이런 건데 우리는 이런 거 구별 없이 모든 걸 다 대통령한테 물어본다고. 대통령이 뭐 했느냐.
대통령은 사실은 대통령이 구체적인 재난을 지휘하는 거는 오히려 좀 나쁘게 얘기하면은 재난에 대해서 경험이 없는 대통령이 하면 오히려 방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이 일본이나 우리 쪽에 보다는 미국 거를 갖다 보면 미국 거를 좀 보면 이 비상운영센터인데 이 미국은 페마라는 것으로 해서 이 페마라는 그 연방 기구가 요거를 대역을 하는데 여기 지금 보면 비상운영센터가 있고 현장 지휘소가 있어요. 명문화돼 있는데 명문화돼 있는데 본부에 해당되는 아까 우리 중대본에 해당되는 이 재해대책법 위기관리센터 같은 이런 부분은 그런 데는 직접 현장을 지휘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현장을 모르고 현장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이 현장을 지휘하는 건 안 맞는 거거든요. 뭐를 해? 현장 지원, 기관관 조정,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현장 지휘소에 대한 이런 물류, 돈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게 주요 임무입니다. 권한은 전부 다 어디다 줘야 돼? 현장 지휘소에다 줘. 현장 지휘소. 현장 지휘소가 책임지고 지휘를 하고 거기서 힘이 딸린다. 내가 인력이 부족해, 장비가 부족해. 좀 불러줘. 이러면은 중앙에서 동원을 해서 거기다 지원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명시가 돼 있지. 미국 같은 경우에 이게 아주 이렇게 딱 확실하게 명시가 돼 있고, 일본도 아까 보면은 이 본부는 이 본부들은 광역 응원 체제를 가동할 준비를 하고 그거 가동시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 시스템에 큰 쉽게 보면은 지금 이게 저는 문제다. 청와대 아니, 지금 대통령실이나 중대본이 이거는 여야 할 거 없이 똑같이 이 시스템은 중요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거를 하루라도 빨리 정비를 해야 된다. 이거를 정비를 해야 이 분야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이 없고 이 대통령이 뒤로 빠지는 것처럼 생각하면은 또 뭐 괜히 언론에서 얻어맞을까 봐. 저번에 한번 세월호 때 누군가 말 잘못했다가 이거 갖고서 혼났잖아요. 청와대가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바람에 혼났다고. 법적으로는 청와대가 세월호에 대해서 지휘할 권한이 법적으로 없어, 실제. 근데 뭘 못한 거예요? 왜 국민들한테 괜히 혼이 나고 깨지고 말도 못하고 당했느냐 하면 법적으로 책임이 없이 법적으로 내가 행안부에다가 넘겨서 행안부가 지휘를 하도록 하더라도 나라의 최고 책임자는 앞에서 국민들한테 내가 사태를 장악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줬어야 되는 거거든. 이건 정치 행위에 해당이 된다고 보고 일종의 최고 수반으로서 국민들한테 내가 사태를 장악하고 있다. 이 부분은 법적으로 어떻든지 간에 국민들한테 메시지를 줬어야 된다. 이거를 못했거든, 박근혜 대통령. 이거 초반에 이걸 못하고 7시간 지나서 나타나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혼이 난 거죠. 그런 상태에서 법적으로 책임이 없다 이러니까 이제 정치적으로 또 공격을 많이 받았는데 실제로 지금 우리 시스템이 이원화돼 있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이원화돼 있어서 상당히 혼선이 있다. 오늘 낮에도 조금 좀 얘기를 누구랑도 좀 했는데 이거는 일본식으로라도 정리를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랑 여기다가 같이 재해대책본부 현재 위기관리센터도 있으니까 여기서 총괄해가지고 초반에 갈라치기를 해줘도 가르마를 타주는 역할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가 가져서 모든 어떤 규모 이상의 재난 사고에 대해서는 위기관리센터 청와대 아니, 대통령실 위기관리센터가 가르마를 딱 타는데
초반에 대통령이 국민 앞에 주는 메시지는 규모에 따라서 확실하게 대통령 메시지를 주고 사태를 장악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난 다음에 운영은 총리가 책임지고 하든지 행안부 장관이 책임지고 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여기서 자꾸 여기를 걸러서 여기서 자꾸 전화를 해가지고 현장에서 여기가 무력화되는 일이 없어진다. 사람은 높은 사람 쪽으로 기울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재난지원 대책에서 제일 제가 생각할 때 큰 문제가 이 분야다. 나머지 것들은 조금 지금 제가 요 핵심은 거의 다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우리 일본에도 이 전용 무선 통신망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이번에 제대로 작동을 안 했죠. 제대로 작성을 안 했는데 그거는 뭐 치고 또 하나는 매뉴얼이 매뉴얼이 우리가 지금 위기 이런 상황이 생기면 매뉴얼이 이 지금 숫자가 작년 말 기준인데 1년 전의 기준인데 우리는 표준 매뉴얼이 있고 이것에 따라서 실무 매뉴얼을 만들고 현장에서 행동 조치 매뉴얼을 만드는데 만 개가 넘어요. 만 개가. 이 매뉴얼들을 50개, 이거 표준 매뉴얼이 50개나 되는데 이거 매뉴얼을 기관장들이나 간부들이 볼 수가 없어. 자기 일 바쁜데 이거 매뉴얼을 언제 다 읽어, 이거를. 읽을 수가 없어요. 매뉴얼이 사실 무력화됐다고 봐야 돼. 이렇게 매뉴얼이 너무 많아서. 근데 대응까지, 예방은 뭐 사고, 재난 원인별로 무슨 하는 거는 어떤 뭐 지침이라든지 사고 원인별로 다 다르겠지만 재난이 발생한 다음에 대응까지도 그 현장에서 조치하는 매뉴얼까지도 이렇게 서로 달라.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 따라서. 그 요번 같은 경우에 압사에 대한 매뉴얼이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응할지를 모르는 거지. 일본을 비웃다가 매뉴얼이 없으면 꼼짝도 못한다 이렇게 비웃다가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핑계대고 있거든. 매뉴얼이 없어서 대응을 못했다. 우리는 매뉴얼이 없어도 항상 유독 탄력성 있게 잘 대응했다고 여태까지 일본이랑 비교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핑계는 매뉴얼 없어서 대응을 못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 매뉴얼이 너무 많으면서도 구멍이 숭덩숭덩 뚫려져 있는 거예요. 많기는 숫자는 엄청나게 많으면서 내용은 다 담고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매뉴얼이 되어 있는데 미국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대응에 대해서는 재난 딱 대응은 예방은 아예 대응 분야는 하나로만 그냥 돼 있다. 하나로. 국가 대응 체계. 이 체계에서 지역별 재난 대응 계획 EOP. 이거는 뒤에서 나옵니다만은 재난 대응 계획은 기능별로 수송, 통신 어떤 사고가 나도 어떤 재난이 나도 수송이 필요하고 물자를 옮기기 위한 수송, 통신, 공공사업, 소방, 재난관리, 주민보호, 자원관리, 공중위생, 수색구조 이런 기능은 어떤 사고라도 공통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한 것들은 사고 유형별로 조금 다른 것들이 생물학적 사고, 뭐 사이버 사고 이런 것들, 핵 방사능 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요 공통사항에 좀 특이한 사항이 있는 거는 별도의 부록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모든 재난 사고에 대해서 하나의 매뉴얼로 대응을 한다. 대응은 매뉴얼이 하나. 우리는 만 개가 넘어. 그러니까 우리는 만 개가 넘는데 실제로는 우리도 대응은 제가 서울시를 예를 들면 부서별로 그냥 기능별로 대응해. 그러니까 이 방식이 다 비슷해요. 이 방식이 다 비슷하다고. 뭐 저기
저기 여기서 같으면 토목 사업 한다 그러면은 도시기반시설본부라는 데서 동원해서 하고 그다음에 공중위생 이런 것들은 보건국인가 뭐 이런 데서 이렇게 국별로 본부별로 대응을 하지 그 매뉴얼 따라서 지정해서 하지를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매뉴얼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이 방식대로 정비를 하겠다고 제가 2014년도에 본부장 할 때 서울시에서 그거를 불합리하다. 재난 대응을 이렇게 하는 거는 불합리해서 미국식으로 고치자 그래가지고 2016년도에 기능별 재난 대응 매뉴얼 체계를 제가 있었을 때 용역을 한 걸 갖고서 이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예, 이렇게 이걸 만들었거든. 이걸 만들어서 2015년도에 만들어 2016년도에 최종 보고가 됐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게 시행이 안 돼요. 그 그냥 연구만 하고 끝난 것 같아요. 요거대로 하질 않더라고요.